오피스텔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피스텔의 특성과 유의사항, 핵심 투자 포인트, 그리고 요즘 무척 관심이 커진 분양권 전매, 마지막으로 몇 군데 지역별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특성을 정리해보면 먼저 1, 2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오피스텔은 소형 아파트의 대체제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음, 역세권이나 상업지역에 높은 용적률로 건축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욕조가 있는 욕실은 물론이고 에어컨, 세탁기 및 가구 등이 빌트인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젊은 세대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오피스텔은 신축 건물이 많은 편입니다. 오피스텔의 장점을 요약해보면 오피스텔 자체의 취득세는 기존 주택 보유 수에 관계없이 언제나 4.6%입니다. 또한 분양받을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므로 대출 비율도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오피스텔은 주택 청약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오피스텔 가액에 따라 LH 공공 분양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임대 의무 기간은 10년입니다. 이번에는 오피스텔의 단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발코니 등의 서비스 면적이 빠져 있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 전용 면적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두 번째로 오피스텔은 아파트 단지에 비해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입주자 편의시설이 부족한 편입니다. 따라서 동일 단지 내 아파트와 같이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편의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경우에는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세 번째로 용적률이 높게 건축되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주체가 아파트처럼 입주자 또는 소유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기타 공유 면적이 크므로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편입니다. 이번에는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오피스텔의 분양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의 가장 큰 장점은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이용할 목적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아파트와는 다르게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분양권 자체로서 전매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먼저 완전히 전매가 불가능한 경우부터 알아보면 규제지역, 즉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에서 분양받은 경우에는 등기 이후에나 매도가 가능합니다. 즉 분양권인 상태에서는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분양권인 상태에서도 언제든지 전매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조정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같은 규제지역 밖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설령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100세대 미만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도 역시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좀 예외적인 경우로서 분양 당시에는 전매 제한이 없었지만 분양 이후에 규제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분양받은 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하지만 분양받은 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1회만 전매 가능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 오피스텔을 여러 채 분양받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두 채 이상 분양권이 있을 때 한 채씩 서로 다른 매수자에게는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두 채를 동시에 어느 1인에게 매도하거나 또는 한 채만 선택적으로 전매하고 나머지는 소유권 등기를 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를 살펴보면 주택 분양권처럼 양도세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 용도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도할 경우에는 기납입한 분양대금 중 부가세 환급분에 대한 세액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기납입한 분양대금에 대해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에는 40%, 2년 이상 보유 시에는 양도 차익에 따라 6에서 42%에 해당하는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오피스텔의 보유 여부에 따라 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 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업무용 오피스텔은 상가처럼 취급되므로 주택 관련 세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2020년 8월에 발표된 대책에 의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즉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물기는 하지만 공시가격 1억 미만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세 계산 시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권은 주택 관련 세금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이나 또는 앞으로 매입할 주택과의 세금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먼저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 문제를 따져봐야 하고, 또한 주택 보유 중에 오피스텔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보유세 등도 오를 수 있으므로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매도 시에는 매도 순서를 잘 선택해서 양도세 중과 문제를 피해가야 합니다. 때론 필요에 따라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소유주가 지자체에 신청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임차인의 신고로 주거용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며,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세무서의 조사로 주택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세무서 입장에서는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판단되면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전혀 예기치 못한 양도세 중과와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기존의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 오피스텔을 먼저 팔거나 또는 업무용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투자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를 정해야 합니다. 업무용일 경우에는 법인으로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개인으로 할 경우에도 업무용이나 주거용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입지가 최우선입니다. 다른 부동산을 투자할 때도 가장 중요한 점이기도 하지만 오피스텔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워낙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입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 목적과 투자 구조를 세금을 고려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피스텔은 특성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자칫 주택의 매수 및 매도에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 순위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 또는 분양권 자체로서는 아직 주택인 상태가 아니므로 주택 분양권과는 다른 특성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분양권도 좋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지별 투자 방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업 업무지구에는 특성상 주로 업무용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소형 주거용 수요도 많습니다. 주거 인접 지역에서는 인근 주거의 편의시설의 혜택을 누리면서 주로 소형 아파트 대체제로서의 수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 주로 전철 환승역 근처의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경우로서 주거 환경은 그리 쾌적하지는 않지만 교통의 편리성 때문에 직장인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또 여기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개발 호재가 많은 곳도 투자 대상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일산 킨텍스와 광교, 판교 인근 지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산 신도시에 있는 킨텍스 지역을 살펴보면 GTX A 노선의 킨텍스역이 생기고 기존의 킨텍스 1, 2 전시장 외에 추가로 제3 전시장이 건립되며 앞으로 2024년에 고양 방송영상밸리, K컬처밸리, 일산 테크노밸리 등의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GTX 킨텍스역에 근접한 힐스테이트 일산 오피스텔의 시세를 살펴보면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최근의 거래가가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경기도 수원 광교에 있는 광교 SK뷰 레이크 타워도 전용 8호제곱미터를 기준으로 12억 원을 넘었고 판교 인근의 정자 아이파크 오피스텔도 최근에 시세가 급등했습니다. 오피스텔 투자의 성공 포인트를 요약해보면 일군 브랜드로 최근에 신축한 아파트와 함께 대단지를 이루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원룸이나 1.5룸의 경우에는 역세권이나 직장인이 많은 직주 근접형에도 무난하지만 수익형 외에 시세 차익형으로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투룸 이상의 주거 가능한 오피스텔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관리 시스템과 운영이 다르고 관리비도 동일 평형의 아파트보다 비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파트와 함께 대단지를 이루면서 입주자 중심으로 관리되는 곳이 유리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늘 변하기 마련입니다. 최종 답은 반드시 늘 현장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몇 군데 지역을 선정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